영축 총림 통도사 방장 성파대종사가 3년간 5.7 나전기법으로 제작한 울산 반구대 암각화를 수중에 전시했습니다. 염료를 녹인 5.7로 다양한 생물들과 선사시대 삶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승가단체 광주불교연합회와 사단법인 광주불교사업연합회가 전격 통합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광주의 스님들이 호남불교 중흥을 위해 대승적인 결단을 내리고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대구불교총연합회가 대구 중심지에 위치한 국채보상공원에서 점등식을 열고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코로나19 종식을 기원하고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혔습니다. 한 신심 있는 불자의 원력으로 6년간 매일 16시간씩 필사한 17가지 사경과 변상도가 공개됩니다. 작품은 영평사에 조성 중인 부처님 진신사리 영평포탑 복장으로 영구 보존됩니다. 본인 혼자만 보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이웃들에게도 포교해 다 함께 보시를 하는 불자들이 있습니다. 가족의 등을 밝혀 자비광명을 발언하는 불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4월 26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국보 울산 반구대 암각화는 7,000년 전 고래 사냥 그림이 그려져 있어 현존 가장 오래된 고래 사냥 그림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통도사 방장 성파대종사가 3년간 5.7 나전기법으로 제작한 울산 반구대 암각화를 수중에 전시했습니다. 첫 소식 재봉득 기자입니다. 영축 총림 통도사 서우남 장경각 앞마당. 땅을 파고 물을 채운 공간에는 검은 배경 속 사람과 호랑이, 거북이와 고래 등 다양한 생물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일반 작품과 달리 수중에 전시된 이 작품은 영축 총림 통도사 방장, 중봉 성파 대종사가 울산 반구대 암각화를 5.7과 나전 기법으로 되살린 작품입니다. 많은 우리 민족들이 이런 선사세대의 훌륭한 미술을 7,000년이라는 세월을 땡겨가 축소해가 현 시대에 갖다 놓고 우리가 한번 재해석하고 재음미하고 또 재인식하고 이래서 또 미래지향적인 미술의 발전을 도모해야 된다.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거든요. 가로 7.8m, 세로 4.4m로 울산 반구대 암각화와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진 이 작품은 3배의 5.7을 10번가량 반복하고 또 3배를 붙여 5.7을 반복하는 작업을 되풀이하며 만들어졌습니다. 삼라만상을 담고 있는 우주를 표현한 검은 바탕, 별처럼 떨어진 옷안료, 나전 기법으로 자개를 붙이고 천연색 염료를 녹인 5.7은 다양한 생물들과 선사시대의 삶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이 우주 법계의 무한한 이 진리는 끝이 없는 거고 숫자도 끝이 없는 거고 공간도 끝이 없는 거고 우주 대자연의 신비함과 경이로움을 한번 우리가 또 다시 공부를 해야 되고. 24일 일반인들에게 공개된 7화 작품을 물속에 눕힌 이색적인 전시는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중봉 성파 대종사는 썩지 않고 접착력이 강하며 수천 년이 지나도 변색되지 않는 5.7이기에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장경각 앞 작품을 통해 선사시대의 훌륭한 유물인 울산 반구대 암각화에 대해서도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했습니다. 우리나라 반구대가 선사시대 유물이고 훌륭하다는 그것을 갖다가 전 국민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7,00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5.7과 나전 기법으로 재해석한 울산 반구대 암각화를 상식의 전환을 통해 수중 전시해 미술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재봉득입니다. 광주 최대 승가단체 광주불교연합회와 사설사암 중심의 사단법인 광주불교사업연합회가 전격 통합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광주의 스님들이 호남불교 중흥을 위해 대승적인 결단을 내리고 힘을 모으기로 한 겁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광주불교연합회장 도성스님과 광주불교 사업연합회장 지공스님이 환한 미소로 두 손을 맞잡습니다. 광주 지역 사찰들을 회원으로 각각 연합회와 사업연합회로 양분돼 있던 승가단체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을 선언했습니다.
지난 2018년 일부 스님들이 연합회가 조계종 사찰 위주로 운영돼 사설사암 스님들이 소외됐다고 주장하며 광주불교 사암연합회를 부활시킨 지 4년 만입니다. 특정 종단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일방적 운영으로 대다수의 사암들은 평등하고 공정하지 못한 처지에 있었을 뿐 아니라 소외되고 무시당해 왔었습니다. 각 단체 스님들은 불자들의 고령화와 종교 인구 감소,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점점 꺼져가는 지역 불교의 불씨를 다시 살리기 위해 조건 없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현실을 반영한 위기의식 속에서 지역 불교 발전을 위해 대승적인 결단과 통큰 양보로 통합을 이뤄냈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겠지만은 어떻게든지 파업을 해서 한때 뭉쳐도 지금 어떻게 지금 불교계가 이끌어 나가기 무진장 어려운데 통합단체의 명칭은 광주불교연합회로 하고 세부 사항을 정리해 이번 봉축 행사부터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사단법인 형태의 광주불교사업연합회는 지역 복지와 포교를 담당하는 법인으로 명칭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화합과 단결로 광주불교가 더욱 활성화되고 후대에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성가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호남불교 중흥이라는 큰 원력을 세우고 화합해 힘을 모으기로 한 광주의 스님들. 목전에 두고 있는 봉축 행사는 물론 불교회관 건립 등 여러 현안들과 다양한 지역 포교 활동 등도 점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대구불교 총연합회가 대구 중심지에 위치한 국채보상공원에서 점등식을 열고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코로나19 종식을 기원하고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히는 현장을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종식과 희망과 치유의 의미를 담은 달구벌 희망의 봉축탑에 환하게 불이 들어옵니다. 대구 중심의 국채보상공원이 아름다운 빛으로 물듭니다.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지난 24일 대구 국채보상공원 일원에서 대구불교 총연합회가 마련한 봉축탑 점등식이 봉행됐습니다.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히는 공덕으로 부처님 가르침의 대자비로 대구 경북 시민들과 함께 더욱 밝은 광명의 세계를 만들어 나가기를 등불을 밝히면서 부처님 탄생의 의미를 되살려 시민 모두의 마음에 희망의 등불이 밝게 빛나기를. 대구불교 총연합회는 매년 대구의 중심 공원에서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는 연등과 봉축탑을 시민들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광명을 담은 등을 널리 밝힘으로써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심신이 지친 시민들에게 희망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오늘 대구 불교 사부 대중이 한마음으로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함께 켠 공덕으로 국태민안하고 우순풍조하고 삼재팔란 면하기를 기원합니다. 점등식에는 팔공총림 동아사 회주 의원 스님과 주지 능종 스님, 대성사 주지 도원 스님을 비롯한 지역 불교계 지도자들과 권영진 대구시장,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등이 참석해 타종을 시작으로 진행됐습니다. 올해 봉축표어는 동체 대비의 마음으로 이웃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자는 의미로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힙시다로 정했습니다. 점등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준수하며 간소하게 진행됐습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청주시 불교연합회가 지난 24일 청주 상당공원에서 희망과 치유의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탑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점등식에서 청주시 불교연합회 회장 도원 스님은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함께하는 봉축탑 점등식을 통해 코로나19로 힘든 모두에게 희망과 치유의 등불을 밝힘으로써 정신적 건강을 되찾아갔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점등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청주시 불교연합회 스님들과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 한범덕 청주시장 등 제한된 인원만 참석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사암연합회도 24일 호수공원과 조치원역 광장에서 회장 환성스님, 오영철 신행단체 연합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봉축 등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고성군 불교사암연합회가 지난 24일 송악동 고분군에서 불기 2565년 온오프라인 봉축 점등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경남 고성군 공식 유튜브로 생중계된 점등법회는 고성사암연합회장 수훈스님, 옥천사 종성스님, 문수암 이암스님, 계승사 법진스님을 비롯해 백두현 고성군수, 박용삼 군의회 의장 등 관계자만 참석해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했습니다. 법회는 봉축탑 점등, 석가모니불 정근과 경주 가문사지 석탑을 모티브로 조성한 탑 주변을 도는 탑돌이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회장 수훈스님은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뜻을 새기고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일상을 되찾길 발언한다고 말했습니다. 천태종 김해 해성사가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봉축 1만 년 등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김해 해성사는 지난 24일 경내 1층 주차장에서 주지 월도 스님을 비롯해 신도회 임원들과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기원하는 봉축 점등식을 봉행하며 경내에 걸린 1만여 개의 연등 불빛을 밝혔습니다. 주지 월도 스님은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중창불사와 1만 연등 점등을 위해 애써준 신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는 만여 개의 연등 불빛이 널리 퍼져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신심 있는 불자의 원력으로 6년간 매일 16시간씩 필사한 17가지 사경과 변상도 작품이 공개됩니다. 세종시 영평사에 조성 중인 부처님 진신사리 영평보탑의 복장으로 영구 보존되기 전 선보일 특별전, 이경진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푸르른 실록이 온 도량을 물들이고 있는 세종시 영평사에 한 불자의 원력과 집념이 만들어낸 특별한 사경 작품과 변상도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폭 63cm에 길이 25m의 360필에 오롯이 새겨진 대관광불 화엄경과 정토 삼부경 등 17가지의 경전과 변상도 작품이 보는 이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이 불경을 사경한다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 값진 일입니다. 말하자면 불교의 신행의 근본은 불경을 가지고 또 읽고 그리고 필서해서 많은 분들에게 그걸 퍼뜨리는 것이 가장 큰 공덕이거든요. 이 방대한 사경 작품의 주인공은 영평사 오랜 신도인 무량수 보살로 죽음의 세계를 경험한 인연으로 사경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업장 소멸의 원력으로 완성한 사경 작품을 회양과 동시에 소각할 계획이었지만 주지 스님의 권유로 부처님 진신사리 보탑에 모셔지게 됐습니다. 한 불자님이 삼생 업장을 참여하는 원력으로 6년간 하루 16시간씩 사경은 화엄 80화원을 비롯한 여러 경전을 영평사 탑 불사에 복장물로 공양을 올렸습니다. 영평사는 조성 중인 부처님 진신사리 영평보탑의 복장으로 영구 보존되기 전 일반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무량수 보살의 사경 작품과 원력을 엿볼 수 있는 특별전은 다음 달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복장하기 전에 많은 불자님들께서 한번 참관하고 그 참관을 통해서 발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해가지고 전시를 계획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불교 신자라면 아니면 불교 신자 아니라 하더라도 와서 보면은 그 부처님의 세계와 불교의 세계를 갖다가 좋게 체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사코 언론에 노출되는 걸 꺼려하는 무량수 보살. 영평사는 무량수 보살의 사경에 진신사리 영평보탑 불사 동참자들의 이름을 새겨 특별전이 끝나는 올 연말쯤 복장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경진입니다. 본인 혼자만의 후원과 보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이웃들에게도 포교해 다 함께 보시를 하는 불자들이 있습니다. 가족의 등을 밝혀 부처님 자비광명을 발언하는 불자들의 이야기, 최준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전화를 통해 사연을 전한 최종선 불자는 가족과 연가를 포함해 18명을 붓다회에 가입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새 아들과 본인까지 4명으로 붓다회를 시작했지만 연가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사별한 남편과 양가 부모님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금은 아들과 며느리들, 손주들도 모두 올려 총 18명이 됐습니다. 최종선 불자는 11년간 투병하다 세상을 떠난 남편의 회한이 남고 결혼 이듬해 작고한 친정어머니도 올릴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남편은 고생만 하다가 70도 못 살고 갔거든요. 그러셨구나. 66세 갔습니다. 엄마가 저 23살에 결혼시켜놓고 24살에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세상에. 아유. 손주도 하나 못 보고. 아산에 사는 안광기 불자는 6대째 한의사 가업을 잇고 있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굿에 활인하는 작업을 이어온다는 것이 부처님 가피라고 말하는 불자는 가족 13명의 이름으로 붓다회를 가입했습니다. BTN 불교TV 봉천동 사옥 시절부터 10년이 넘게 자동이체 후원을 이어왔습니다. 방송 포교의 중요성을 알고 후원하고 있는 안광기 불자는 장애를 갖고 태어난 두 손자가 업장 소멸로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전생에 어변이든 무슨 어변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제 개인의 무슨 발언이나 기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부처님이 무량하신 그 자비 광명이 이렇게 비치셔서 어변이건 업장이 소멸될 때 변화가 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순희 불자는 BTN 찐팬으로 주변 가족과 이웃들에게 적극 붓다회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광우 스님의 소나무 유튜브 영상에 매료돼 매일 보고 연불과 법문에도 열심입니다. 안순희 불자는 방송 포교가 발전하면 더 많은 불자들이 올바른 법을 알 수 있다는 생각에 후원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처님이 방송국으로 오신다면서요. 그렇죠. 포교를 방송국에다 하신다면서요. 그럼요. 네.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라도 조금이라도 일원이 돼야 이게 발전이 돼서 많은 불자들이 다 표가 될 것 같아서. 법화경 사경을 하며 안순희 불자는 아들이 운영하는 식당이 잘 되고 허리 디스크로 걷기 힘든 본인의 건강이 나아지기를, 그리고 아들과 딸이 부처님 가르침에 입문할 수 있기를 발언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내일은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천태종 나눔의 하나되기가 4.27 판문점 선언 3주년과 개성 영통사 복원 16주년을 기념해 DMZ 자전거 탐방을 개최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일반 탐방객의 출입이 금지됐던 임진강 생태 탐방로가 2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선글라스와 자전거 헬멧을 착용한 탐방객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출입문을 통과해 힘차게 페달을 밟아 살랑대는 봄바람을 가르며 시원하게 내달렸습니다. 사람의 발길을 기다렸던 들꽃들은 자전거의 바람에 흔들리며 반갑게 맞이합니다. 다리 넘어서는 북한이 있다는 걸 이해하고 있어서 조금 아이에게 조금 더 평화나 통일에 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천태종 나눔이 하나되기가 4.27 판문점 선언 3주년과 개성 영통사 복원 16주년을 기념해 지난 24일 DMZ 자전거 탐방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탐방에는 일반 시민과 청년, 북한 이탈 주민과 고려인 등 7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지난 23일 사진전 개막에 이어 남북의 평화교류 협력의 새 모델을 만들기 위해 마련된 탐방은 자전거와 도보로 진행됐습니다. 완연한 봄 기운을 만끽한 참가자들은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의 상징인 철책이 하루빨리 사라져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오길 기원했습니다. 3년 전에 두 분 정상께서 약속하신 대로 평화가 계속 유지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바람으로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사진전과 DMZ 자전거 탐방을 마련한 나눔의 하나되기는 6.25 전쟁의 아픔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임진각에서 남북의 평화와 협력 번영의 공동 운명체 씨앗이 뿌려지길 기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임진각 평화의 종 앞에 마련된 120여 점의 개성 영통사 사진을 감상하며 미래 통일 대한민국을 염원했습니다. 이 행사로 2년 만에 BMZ 생태 탐방로가 열리는 길인데요. 이런 참가자분들의 그 평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초석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자들은 왕복 18km를 달리며 새긴 평화의 기원이 민들레 홀씨처럼 다가올 통일의 작은 씨앗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성철 선사상연구원이 퇴홍 성철 스님의 불교관 연구 2를 주제로 춘계 학술 연찬회를 개최했습니다. 성철 선사상연구원은 지난 24일 부산 고심정사에서 춘계 학술 연찬회를 열고 강경구 동의대 교수의 선문정로 다시 읽기, 성철선의 이해와 실천, 주제 기조 발제를 이어갔습니다. 백년 불교 문화재단 이사장 원택 스님은 성철 스님이 입적하신 지 28년째인 올해 의미 있는 학술 연구가 진행돼 매우 고무적이라며 온라인 등을 통해 학술 내용을 공유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울산대 박태원 교수, 경북대 양순애 박사, 동국대 석기람 교수, 성철 선사상연구원 서재영 연학실장이 성철 스님 사상이 한국 불교에 끼친 영향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강릉불교대학이 월정사 강릉포교당 관음사에서 19기 졸업식을 온라인으로 봉행했습니다. 지난 24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 졸업식에는 강릉불교대학장 무주스님과 19기 졸업생 중 수상자만 참석한 가운데 졸업증서와 함께 부동 품계를 수지했습니다. 무주스님은 졸업은 또 다른 시작이라며 함께한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각자의 마음속 불성의 씨앗을 심어 쉼없는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이날 최연소 졸업생 12살 김수연 불자 등 모범 졸업생에게 조계종 포교원장상, 사교구 본사 주지상, 강릉불교대학 총동문 회장상 등이 전달됐습니다. 광주 무각사가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황영성 화백 특별 초대전을 열었습니다. 무각사 설법전에 봉황된 반야심경 작가로도 알려진 황영성 화백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소와 가족 이야기를 주제로 80여 점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지난해 5.18 40주년을 맞아 완성한 배고픈 다리 밑의 이야기도 처음으로 전시해 작가의 가슴에 묻어두었던 5.18 당시의 아픔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조선대 명예교수이기도 한 황영성 화백의 특별전은 오는 7월 20일까지 경내 로터스 갤러리에서 무료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월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청량한 바람에 풍경 소리가 격하게